예, TCC 스틸의 아버지 티버지의 날 목요일입니다. 최고의 전략 최송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TCC 스틸 수익률 300%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에게 멘탈을 좀 잡아주셨는데 뷰 변동 없으신지요? 주가라는 게 사실 뭐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또 저도 보람이 있겠죠. 상당히 보람이 있고 뭐 시장 보시는 분들이 과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은 맞는 것 같은데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또 부분을 전에 경계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큰 그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부에 대한 변함이 없다면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보셨고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루닛은 640% 수익이고 오늘 주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12월에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 중간중간에 신고가 갈 때 팔아요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아닙니다를 외치셨습니다. 여전히 아닙니까? 루닛과 JLK 제가 두 개의 기업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을 말씀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AI 헬스케어에서 AI가 이런 그 의료진,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분들, 의료진이 사용을 할 것이다. 계속 뭐 당연히 환자한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AI에서 그런 그 도와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도와주고 또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 루닛이나 JLK에 대한 AI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뭐 앞서 2차 전지나 뭐 비슷하지만 AI에 대한 시장 자체는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 3조 달러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AI 탑픽이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중에 헬스케어 기업들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제 티버지라고 앞서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 채팅창에 동훈이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해서 자녀분 성함이 동훈인가 했더니 동훈아나텍이군요. 동훈아나텍. 이것도 300%, 100%가 기본이네요. 340%, 350% 정도 수익인데 요거 아마 이제 저희 이 코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AS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은 결국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혈액을 진단하는 부분을 당뇨에 대한 침으로, 그러니까 타입으로 진단을 하는 부분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이에 맞춰서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최종 허가까지 승인까지 받고 하려면 추가적인 뭐 연구가 R&D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이제 대준다는 거죠. 국책 사업으로 그리고 지원까지 해준다는 점은 결국엔 신속 승인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훈아나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당연히 침으로 할 수 있다면 다 손을 안 따고 침으로 하겠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게 상용화만 되면 안정적으로 수치가 잡히기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최종적으로 잘 제품화까지 성공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타액으로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그 기술력 가지고 있는 동훈아나텍 저희에게 4월에 한번 주셨고 6월에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갖고 보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어떤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최고의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애니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예. 네, 지금 올해 좀 극장에서 보면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라고 469만 명,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 554만 명.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극장판인데 관객 몰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15세 이상 또 성인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유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인까지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열리고 있고요. 애니플러스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애니맥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맥스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IP,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IP를 가져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도 유통을 합니다. 특히 OTT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해서 OTT 시장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원 소스 멀티 유즈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시장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그 3G몰들을 보게 되고, 현재 보게 되면 뭐 어린아이들 뭐 짱구도 많이 보지만 지금 성인 또 이렇게 젊은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많이 보는 뭐 것 중에는 뭐 진격의 거인, 그리고 귀멸의 칼날, 뭐 이런 이렇게 시리즈로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대중화되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동사가 이제 유통을 하고 또 그리고 수익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애니플러스가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M&A를 하면서 자회사, 그러니까 총 6개의 자회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저도 이제 라프텔이라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거든요. 이 라프텔을 깔아서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라프텔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많이 실시간, 특히 일본과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또 있고요. 라프텔은 우리나라 건가요? 네, 동사의 자회사입니다. OTT 예.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우리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입자 수가 23만 명, 지금 월 10,000원 정도 과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PMNA, 그러니까 플러스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의 애니메이션하고 K 컨텐츠를 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이 부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층이 꽤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익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굿즈라든지 그리고 전시회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 붙고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올해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드라마 제작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메드라고 있는데요. 이 위메드는 지금 6월 달에 KBS 2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가슴이 뛴다의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그동안의 M&A를 통해서 다각화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이 가장 이제 집중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 아직 가격 제시한 증권사가 없나요? 네, 최근에 증권사들이 보고서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오면서 특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매출액이 1,100억 원에 영업이익이 221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14배 정도, 내년에 본다면 10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원소스 멀티 유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트로 본다면 그동안에 한 곳에서만 팔 수 있었던 거를 여러 곳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이런 M&A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뭐 굿즈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한 매출은 10대, 20대 이런 청소년이 아닌 20, 30대 더 위로 올라가는 연령층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신다면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특히 올해 연초에 5,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좀 잠깐 밀렸었는데 충분히 저는 뭐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고점. 예전에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애니플러스였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일단 긍정적인 흐름, 지수상 읽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당분간은 시장이 지수가 뭐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 지수는 2,500선, 뭐 890, 얼마 전만 해도 1,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긴 했었는데 당분간은 지수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고,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이라 그러면? 개별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곧 계속 하잖아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특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하반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 했고요.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